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수십억을 들여 세단장한 문현 지하보도가 준공 5개월도 안 돼 곳곳에 물이 새고 시설이 고장나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비가 3차 추경 예산안에 포함돼 서구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당장 급한 예산이지만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서구가 서구만의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서구 베스트 레코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 서구 최초, 최고 기록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구 문현 3동과 4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가 준공 40년 만에 세단장했다는 보도 지난 3월에 했었는데요. 불과 5개월도 안 돼 물이 새고 시설물이 고장나는 등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구 문현 3동과 4동을 잇는 지하보도인 이음길입니다. 지난 3월 준공 40년 만에 세단장했습니다. 이동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60m의 내부 인테리어도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여가 지난 지하보도 곳곳엔 물이 새고 있습니다. 벽 틈으로 나온 물이 페인트를 들뜨게 하고 그 위로도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출입구 쪽 누수가 심각합니다. 페인트 일부가 벗겨져 콘크리트 벽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빗물이 벽을 타고 흘러 조명등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4곳의 출입구 중 3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내부 벽면엔 곰팡이까지 펴 있습니다. 보행하는 데 있어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페인트 침전수가 머리에 떨어지고 한다는 것은 부실 공사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 배수로에도 쓰레기 등 침전물이 쌓여 여름철 악취 발생이 우려됩니다. 시설물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물엔 먼지가 가득하고 홍보 영상이 나오는 모니터는 아예 꺼져 있습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총선하고 있고 그래서 100% 지금 물을 갖다 차단한다라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유도변은 최단하고 그다음에 위쪽에는 또 이제 저희들 토질 전문가분 자문을 받든지 또 여러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일단은 저희들 흔히 말하는 지금 그라우팅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강공법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려고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문현 3, 4 이음길 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1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정상 운영이 불투명한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이 서구의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주민들이 센터를 계속 이용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는 의문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8일 열린 서구의회 임시회에는 3차 추경안이 제출됐습니다. 3차 추경은 한 건, 송도 스포츠센터 예산 2억 4,400만 원입니다. 남은 예산으로는 정상 운영이 불투명해 한 차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한 겁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센터는 부실 운영을 지적받았던 A 관장이 사직하고 새로운 관장이 임명된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A 전 관장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왔지만 지금은 시설관리 직원과 팀장을 새로 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센터 예산이 다시 신청됐지만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강경미 의원과 주지웅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구청 예산 집행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강 의원은 구청 지원 없이도 잘 운영되던 송도 스포츠센터가 2019년부터는 3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데도 부실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 부실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서구청입니다.
주의원은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준공 목표를 한참 지나고도 지지부진하다며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이 미비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정면 재검토하는 반성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황정재 의원과 화명희 의원은 구정 질의를 위해 공안수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천마산 관광개발과 송도 스포츠센터에 대해 질의할 예정인데 지난달 구정 질의에 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이번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의회는 오는 27일 3차 추경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여름철 도로 위의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이 우기를 맞아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물이 고인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 방면 도로입니다. 경찰차가 서 있고 앞으로 승용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뭐 더덕 끄는 소리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보기는 이거 타이어 파스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 도로가 뭐 저래 파된 줄은 직감은 했지.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는데 내 앞에 차도 그렇고 내 뒤에 차도 그렇고 차 5대가 다 파서 2개씩 다 파서 났어요. 타이어의 파손 원인은 포트홀. 계속된 비에 철로와 접한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기에 빗물이 고여 있다 보니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트홀에 빠진 차량의 바퀴에서 나온 부품도 이처럼 도로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포트홀은 대형 화물 차량 등이 다니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곳은 보수 후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이 중요합니다. 한편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의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원도심 서구는 한국전쟁 당시의 아픈 역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긴 해상 산책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위치해 있는데요. 서구가 서구 베스트 레코드를 선정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서구 보민동 일대는 우리나라 정치와 행정,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지금 임시수도 기념관으로, 임시정부청사는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돼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000일 넘게 수도를 옮겨야 했던 역사, 국가 존폐 위기를 견뎌낸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서구가 서구만의 최초, 최고 기록, 베스트 레코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서구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365m 길이의 바다 위 산책로 송도 구름 산책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현수식 모노레일, 동대신동 소망계단 모노레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출한 경남 중고등학교는 전국에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 학교가 됐고, 피란민들이 묘지 비석으로 집을 지어 살았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부산 첫 시도 등록 문화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구 베스트 레코드는 향토 사학자와 대학 교수, 서구 공무원 등이 심사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모두 58개 사례가 대상에 올랐지만 서구 출신 역사적 인물 등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1910년 개교한 화랑초등학교, 가장 오래된 병원은 1951년 문을 연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또 가장 큰 전통시장은 충무동 새벽시장, 처음으로 인물 이름이 새겨진 도로명은 송도성당 인근 이태석 톤즈 거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서구 베스트 레코드에 선정된 곳들에 현판을 붙이고 관광 안내 지도 등에 게재하는 한편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 사하구의 한 공장 건물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다 플라스틱 채광창 지붕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갑자기 비를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또다시 장맛비가 예정된 만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일 오후 기장 일광의 한 굴다리입니다. 저지대 도로가 침수되자 통행 중이던 차량이 긴급히 이동합니다. 비슷한 시각 강서구 송정동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고 강동동의 한 도로는 침수됐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공사장에서는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주민 20세대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연동의 주택가 담벼락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며 콘크리트가 배관을 덮쳤고 인근 주택에 가스 공급이 끊겼습니다. 담벼락 위쪽에 있던 철제 구조물들이 보시는 것처럼 엿가락같이 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주택들이 약 1m에서 2m 간격을 두고 붙어있는 구조라 장마철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16일 내린 비로 부산 소방에 신고된 피해만 117건, 등산로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됐고 배수 지원 39건, 각종 안전조치는 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도 장마 전선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재해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수구나 배수구에 막힌 곳, 오래된 축대나 담장은 미리 정비하고 저지대 하천변 수립이나 주차는 삼가해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도로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이 급증한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집중호우 시 부산의 침수나 도로 통제 등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도시침수 통합관리 시스템을 참고하면 더욱 빨리 대처가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서울 등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빗물바지 막힘입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평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심 속 빗물바지 상태는 어떨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빗물바지입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 사이사이로 행인들이 아무렇게 버린 담배꽁초가 들어찼습니다. 입구를 아예 덮개로 막은 곳도 허다합니다. 냄새가 난다, 또 해충이 들끓는다는 등의 이유로 빗물이 빠져야 할 구멍을 막아둔 겁니다. 또 다른 빗물바지 안을 봤더니 꽁초는 물론 각종 생활 쓰레기도 쌓여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빗물바지가 막혔을 때 도시 침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빗물바지 내부에 모래만 쌓여 있을 때는 물이 원활하게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함께 섞인 경우 금세 배수로가 막히고 물이 역류합니다. 빗물바지에 덮개가 있는 경우는 어떨까?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 10분이 채 되지 않아 물이 19cm 높이까지 차오르고 도로 전체가 침수됩니다.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면 도로 전체가 잠기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덮개가 없을 때보다 침수 시간이 빨라진 건 물론 침수 면적도 최대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빗물바지에 들어가면 도로가 침수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빗물바지 덮개는 도로 침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고 10분 이내 침수를 유발하실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빗물바지 막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도로를 물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서구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엔 7개의 착한 가격 업소가 있는데 그중 자장면과 돼지국밥집을 소개합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구청장이 추천했다는 착한 가게를 찾아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같은 대저동의 한 도로변, 그 가게가 있습니다. 테이블 4개 조촐한 가게 안에서 일하는 노부부. 주방은 할머니가, 배달은 할아버지 몫입니다. 대표 음식인 자장면과 짬뽕을 시켰습니다. 자장면의 비주얼만 봐도 옛날 그 맛이 느껴집니다. 짬뽕은 맵지도 짜지도 않아 다소 밍밍하게 느껴지는데 맛볼수록 술술 모간을 넘어갑니다. 이 자장면 가격은 5,000원, 짬뽕은 6,000원입니다. 문을 연 지 33년 된 이 가게,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은 쉰답니다. 이때까지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신도시로 이름난 명지동.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돼지국밥을 팔고 있는 가게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다소 한산한 가게 안 7,000원인 국밥을 시켜봅니다. 맛이 좀 색다릅니다. 깊지만 깔끔한 국물 맛입니다. 비법을 물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골만 푹 고았다는 설명. 맛은 있고 다른 가격보다 너무 가격이 싸서 의심도 해봤지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 가게 한우 육개장은 8,000원, 수백은 9,000원입니다. 족발과 삼겹살도 판매하는데 다 국내산입니다. 밑반찬도 재료는 국내산이고 부추는 텃밭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음식 맛처럼 미소를 띤 이 사장님은 전남 담양에 이름난 국밥집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여수에서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고향인 부산에 와 터를 잡았습니다. 여기 저 가게 차릴 때 아무도 없을 때 허벌판이 저희 집만 있었거든요. 근데 가게 하다가 너무 힘들 때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 근데 이제 이 손님들이 다양거리 돼갖고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오르면은 뭐 지가 또 내릴 때가 아니겠나 싶어서 6,000원 하다가 7,000원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가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참, 가게 뒤뜰엔 야외 테이블도 있어서 단체 손님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따로 준비해야 해서 예약이 필수입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난 17일 장마철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건설교통위는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109 건설 현장을 찾아 장마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산교통공사 종합관제소를 방문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사하구는 청년창업지원센터 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해 입주기업 청년 CEO와 예비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난 13일 가졌습니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입주기업 CEO의 창업 스토리를 소개하고 창업제품 체험, 창업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한 Q&A 등 예비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 멘토링을 운영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경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택시의회가 미군 등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군 기지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민 스스로 입증해야만 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인천에서 새벽 시간에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수준으로 운전을 하다 차가 뒤집히기까지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이달에만 인천에서 사상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차세대 전자소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비틀거나 접어도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고탄성 전기 변색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보름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친절한, 즐거운, 안전한 잼버리를 다짐한 봉사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을 대표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11일 수영초등학교를 방문해 1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구 용호 3동 새마을문고회는 지난 13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김성환 작가를 초청해 독후감 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과 독후감 실습을 진행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구 문현이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4일 관내 경로당 10개소를 방문해 시원한 여름 수박과 떡을 전달하고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시 서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 13일 2023 부산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구직 여성들에게 구직 상담과 등록을 지원하고 2024년 직업교육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한수 부산시 서구청장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장마철 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구청장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송도 해수욕장과 대형 건설 공사장 등을 방문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12일 나우 ENT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양곡 300 쉼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탁받은 상품은 사상구 푸드마켓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정현전기물류는 지난 12일 사상구에 위기가정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사상구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 저금통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